주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고요. 불확실성이 잠깐 그칠 때 시장은 폭등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기본 생리면서 법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증권 전문가들은 사실 올해 2013년도에 4대 변수, 사실 변수라는 거는 4대가 될 수도 있고 5대가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같이 그 정리한 걸 좀 읊어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 나왔던 것이 바로 수급적인 문제에서 지난해 9월달 그리고 12월달에 많이 부담을 줬던 바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시장 이미 많이 노출됐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기존 세계적인 그 투자 운용사죠. 뱅가드 그룹 같은 경우가 벤치마크죠.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를 기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FTSE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지수에서 영국 지수로 바꾸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핫딱지난 미국이 좀 가만히 있을지는 제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수 변경이 있는데, 지수 변경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실제로 그 안에 설정됐던 ETF가 이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내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 지금 MSCI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는 이머징으로 편입되어 있고요. FTSE 기준으로는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MSCI 입장에서 아마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었지 않겠나 그런 게 보겠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벤치마크 변경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뭐 이용료라 그러더라고요. 뭐 라이선스 그런 비용에 따른 그런 것도 있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뭐 큰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견을 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지난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략 17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뱅가드 그룹이 이렇게 펀드 변경하게 되면 시장에 나오는 거는 물론 뭐 24개월 정도, 24주입니까? 24개월 정도, 6개월에 걸쳐 분할 매도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뭐 매주 한 4천억 정도, 40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시장이 좀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벤치마크 변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근에 뭐 12월 달에 미국의 어떤 블랙록 자산 운용에서 이 물량을 흡수하면서 외국인 들어왔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시장에 뭐 장중구리를 통해서 파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시간에 대량 매매를 팔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인은 안 될 수 입습니다만, 혹시나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는 또 이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이 된다고 아마 조금 시장에서는 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나 보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과연 중국입니다. 중국이 실제적으로 시진핑 체제로 전환 어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8%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겠다고 막 큰 소리는 뻥 쳤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뭐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부양을 통해서 내수를 진장시켜서 8% 돌아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전인대가 예상되는 한 3월 달 정도 됐을 때 오히려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의 중국 상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묻어 있는 거지, 과연 최소한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나 성장률 자체가 8%를 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는 흐름 자체까지도 실제로 중국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유의해서 가져가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사실 환율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대 기아차의 주가 약세, 오늘은 좀 강합니다만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미국 기업과 상대하고 있는, 사실 뭐 큰 대기업들은 환해지 선물한 매도 해지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래도 타격은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물론 예전에 2007년도 전에 뭐 우리나라 환율 900원 때도 주가는 잘 갔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경쟁력이 좀 많은 포커스를 좀 두는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그리고 조금 더 부담은 일본이 무섭다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 그 우파죠. 아베 정부가 하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86엔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 만에 86엔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일본의 어떤 약세 자체가 한다면, 엔화 약세 계속 나온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뭐 솔직히 가격 경쟁력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상대적 가격 경쟁력 일본이 우위에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기본이고와 건설 기계 장비도 사실은 기계 쪽은 일본이 글로벌 점유율 거의 탑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작 기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당선인이 실제적으로 2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 과연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 사실 시장에서 계속 묻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묻어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지금 약간 보면은 뭐 우리 개인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이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표 기준을 2천만 원까지 내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각으로
아니 이게 무슨 복지냐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장 초반 그러니까 연도 취임 초반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 정책을 펴는 것만큼이나 또 기존의 어떤 그 규제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초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이 사실 좀 예민한 관계에 있는데 기업들도 사실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회사는 CF 모델을 원빈으로 바꿨는데요. 기차 옆을 뛰는 원빈이 정말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투자자분들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한 부분 쭉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올 상반기 포함해서 올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을 좀 꼽는다면 어떤 부류가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올해 2013년도 이제 첫날이고 하니까 여전히 네.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2013년도 사실 뭐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2012년도고 13년도가 되면 메가 트렌드는 좀 바뀌는 게 사실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신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2012년도의 주도주 섹터가 가는 가운데 과연 후발주자로서 경기 부양이라는 키워드로 맞춰질 수 있는 섹터가 뭔지를 좀 고민해 봤는데 일단 기존 주도주 섹터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선두한 IT의 강세는 2013년도에도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 기기 관련주나 부품주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가질 것 같고요. 과연 차기 주도주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 건설이라든지 화학 섹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여부가 조금 관건인데 실제적으로 그 섹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2년도보다는 건설, 화학, 철강 섹터가 조금은 허리를 펼 수 있지 않을까 거기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가장 그 중요한 핫 트렌드는 저는 여전히도 2012년도도 뭐 중국에 많은 비중을 둔다면 네. 내수 소비형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한 안으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의 성장, 내수를 북구는 어떤 내수 관련주, 뭐 국내주로 봤을 때는 뭐 음식료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관련주들이 그래도 2013년도에도 조금 더 빛을 더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2013년 여전히 2012년과 마찬가지로 IT주의 강세 그리고 건설 화학주 섹터들의 개선 기대감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또 내수주들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또 업종이 있어요. 네. 바로 유통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통업종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경기도 뭐 좋지 않고 그리고 1인 가구 뭐 트렌드도 자꾸 변하고 있다 보니까 유통업종 종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유통업종은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될 거고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전통형 기업이죠. 미국의 뭐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적으로 끌어내면서 봤을 때는 이 유통업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경기 침체라는 리세션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될 때는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종은 실생활과 좀 맞물리다 보니까 항상 신정부 출범 시 부양을 하는 것 하면서도 규제의 늪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섹터별로 좀 나눠볼 필요는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최근에 어떤 발표됐던 그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에서 발표된 2013년도 유통업종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소매시장 규모, 즉 소매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13년에도 전년 대비 3.4%.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3.4%면 상당히 미약한 겁니다. 3.3% 성장에 뭐 231조 정도 수준의 시장 캐파에 좀 그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좀 나오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어떤 나라를 불구하고 나라 경제 성장 자체가 뭐 GDP 만불 시대에 돌입한다든지 성장을 하다 보면은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계속적으로 상류층 소비를 지속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속칭 중산층이나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데 이것 자체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다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통산업 자체는 캐파가 조금 증가하지만 그는 상위 1%가 많이 소비를 해서 껍데기만 증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유통업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겠고 그런 과정이 있다 봤을 때는 그나마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편의점 같은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선방할 겁니다. 저가를 파는
박리 다매식 다점포를 운영하는 체제가 됐겠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지난 한 해 계속 발목을 잡았던 고가를 파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시간 규제가 들어오는 마트, 할인마트 쪽은 실제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올라오는 거 하는데 역시나 그 약간 정체된 흐름은 좀 빗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아이템 품목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실제적으로 2012년도 정시에 가장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관련주의 약진이었죠. 네.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여러 가지 에이블 센시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고온 행진. 지금 약간 12월 저부터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업계 보니까 국내 중저가 화장품의 비중은 대략적으로 한 51% 정도 되고요. 뭐 선진국 6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좀 남아있다 보는 것이고 뭐 중저가 화장품, 뭐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미에 대한 추구는 어느 나라든지 불문하고 약간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비 트렌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또 최근에 조금 들어온 얘기가 역시 중국인 관광객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일본인 관광객은 최근에 조금 냉동에 썰렁하다 그럽니다. 근데 중국인 관광객 계속 좀 유입되는 수준이고 또 조금 그 유통업계 이 화장품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는 화장품들이 이제 그 명동이나 종로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강남역 가면은 정말 한 발 건너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근처 살고 일에서 가끔 나가는데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된 트렌드 이야기 보니까 강남역 인근에서도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명동에서만 놀았어요. 명동 갔다가 한옥마을 갔다가 경복궁, 남산타워만 돌아다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강남 쪽으로 강남 스트리트로도 놀러 오더라. 그런 게 하기 때문에 중저가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금 가져가 주시고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사실 뭐 계속적인 수비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통업종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도 백화점이라든지 고가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중저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편의점 관련해서 GS 리테일 또 1인 가구의 확산에 대한 어떤 소비 핫 트렌드는 2013년에도 쭉 지속될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의 사실 상반기 최대 관심사는 설 대목인데요. 설 대목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통업종도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좋은 만큼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깜빡한 부분을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2월 초순에 아마 설 네. 대목이 있죠. 설 대목이 있는데 설 대목 있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키워드가 뭐 요새는 이제 설빔이라든지 설 차례상 많이 줄인다 그럽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오히려 설에 뭘 하느냐? 많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섹터만 짧게 접근을 드리겠는데 바로 하나는 어쨌든 간에 설 수요는 차례상을 좀 줄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음식료, 즉 식료품 가격 인상 효과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농심 오리온 같은 음식료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1인 소비무의 유통과도 마찬가지면서 설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설빔 사던 시대는 갔습니다. 그래서 패션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뭐 설빔 관련해서 좀 보시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거나 또 중국인 관광객이 설 연휴를 필두로 해서 한국에 들어온다 생각했을 때는 아까 유통업종 중에서 뭐 하나토나 모두 같은 여행업종 그리고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더 또 관심을 가지는 수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실제적으로 설이 2월 초순에 있다면 1월 중하순부터 일정 부분 만약 주가 조정을 보이실 때마다 음식료 관련 업종, 여행 관련주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주 조금 관심 가지는 거는 뭐 이벤트성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상반기에는 메가 트렌드와 IT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전년도에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한 약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슈였었던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1월 중하순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신다면 올해 수익을 배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오늘 하창봉 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